나는 걷는다. 제1편입니다. 작가는 베르나르 올리비에, 프랑스 사람이고요. 독학으로 공부한 그는 정치부 기자, 사회경제 분야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했으며 걷는 것을 즐기는 등산가였지요. 1999년 그는 바다에 병을 던지듯 실크로드에 자신을 던집니다. 특히 이스탄불에서 중국 시안까지의 실크로드를 걷기로 결심한 그는 4년에 걸쳐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갔으며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의 기간을 정해놓고 오로지 두 발로만 실크로드를 여행하면서 기록을 이어갑니다. 그 기록이 바로 이 책인 거지요. 첫 여정은 이스탄불에서 테헤란까지였는데요. 지도, 장비, 비자, 옷, 신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준비하는 동안 사실 두려움도 컸습니다. 준비하는 내내 가족과 친지들은 무모한 여행이라며 말렸거든요. 사랑했던 아내는 10년 전 이미 사별했고 직장은 은퇴했으며 자식들은 그의 곁을 떠난 지 오래였지만 62세의 나이에 그는 안락한 침대에서의 생활이 진저리 나게 싫었고 그렇게 죽어가고 싶지도 않았죠. 1999년 그가 떠났던 시기 터키의 아나톨리아 지방을 여행하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긴 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인, 이란인, 이라크인, 그리스인, PKK 이들 모두가 터키의 원한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적인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던 때인지라 곳곳에서 테러리스트가 활약하였고 이방인인 그는 길 가다가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요. 위험이나 변수를 생각하면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죽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가감하게 집을 나섰고 그 옛날 마르코 폴로 일행이 걸었던 길을 따라 끊임없이 걸어갔습니다. 가난하고 환경이 열악했던 시절 웬 중늙은 이방인 남자가 홀로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고 트럭을 몰고 가던 터키인들 거의 모두가 차를 세우며 태워주겠다고 친절을 베풀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곤 합니다. 도보 여행이 목표였으니까요.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이 대부분인 그곳에선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환대하는 분위기인지라 차의 동성을 거부하는 그에게 화를 내면서도 음료수며 지도며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길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지요. 선량하고 따뜻한 민중 속엔 도둑과 강도, 정신병자까지 섞여 있었으니까요. 그는 마을을 지낼 때마다 숙소를 찾아 헤매는데요. 주로 업장집을 찾아서 하룻밤 유숙을 청했지요. 대부분의 업장은 그런 그에게 안방을 내어주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했지만 당혹스러운 건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이었지요.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어디서 왔느냐, 왜 혼자 걷느냐, 직업은 뭐냐, 천편일률적인 질문과 호기심으로 묻고 또 물었죠. 그는 터키 언어를 알긴 했지만 생존 언어에서 조금 벗어난 수준이었을 뿐 능숙한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영어를 섞어서 대답을 했는데요. 매번 되풀이해 대답을 할 때마다 영혼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지쳐갔지요. 때로는 잠을 못 잘 지경으로 마을 사람들은 어른아야 할 것 없이 차례로 몰려와 그에게 묻고 구경하고 소지품을 만져보고 욕심을 내는 등 그런 난리가 없었지요. 그는 호텔에도 자주 묵었는데요. 어느 호텔을 막론하고 환경이 너무도 열악해 비명이 나올 지경이었지요. 먹는 음식은 비위생 그 자체였고 때에 절은 이불, 화장실 변기에서는 물이 흘러 넘치기가 예사였고 전기 스위치조차 꺼져 있기 일쑤였지요. 샤워실도 따로 없었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도 드물었죠. 그나마 그런 숙소라도 있는 날은 만분다행이고 숙소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는 날은 노숙을 하기도 했지요. 주로 거리의 벤치에 들어누워 자는데요. 각종 소음에 모기떼에
갑작스런 천둥번개까지 그가 치르는 곤욕이란 형용할 수 없을 지경이었지요. 오랜 동안 걷다 보면 누구나 그러하듯 발이 아프다 못해 피부가 벗겨지고 곪고 통증에 시달리며 절룩거리는 그에게 사람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닌가 의심하며 헌병대에게 신고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론가 알 수 없는 곳에 끌려가 구금당하기도 했고, 시련은 끝이 없었는데요. 한 곱이 넘어가면 또 한 곱이 또 새로운 시련이 그를 기다리곤 했었지요. 붕대를 감아가며 발을 치료하고 나니 이젠 칸갈이라는 개떼가 나타나 그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목동 곁에서 양떼를 지키는 극악스러운 개가 칸갈이었는데요. 몇 마리씩 몰려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가하곤 했지요. 그는 그때마다 자신이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무기 삼아 저항하곤 했지만, 개보다 무서운 건 사람 양아치들이었죠. 세상 어느 곳에나 악인은 선인들 가운데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그들 역시 두세 명이 몰려다니며 강도로 돌변해 칼을 들고 설치는데 감당하기 힘들었고요. 그가 가진 카메라며 지도를 뺏기 위해 집요하게 따라다닐 때면 그는 이리저리 숨기도 하고 밭의 농부들 곁으로 피신해 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세상엔 악인보다도 선인들이 훨씬 많았다고 그는 훗날 고백합니다. 이미 낡고 폐가가 되어 숙소로 쓰기에도 어려운 사원 근방에선 사제가 나타나 그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몇 시간씩 심도 깊은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한 번은 메르지폰에서 호텔에 들었는데요. 늘 품에 지니고 있었던 작은 주머니를 잃어버립니다. 그 안엔 비상용으로 숨겨둔 1,000달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몹시 당황하죠. 한급히 다음날 달려간 그에게 호텔 주인은 나무람 가득한 시선으로 주머니를 온전하게 되돌려 줍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경찰관, 헌병대, 트럭 운전사들은 차를 타고 가라며 손을 내미지만 도보 여행 중이라며 단호히 거절하는 그에게 음료수며 빵이며 심지어는 만년필까지 챙겨주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곳곳에서 만난 농부들은 과일을 서슴없이 건네 배를 채워주는가 하면 벗지를 소쿠리째 내밀어 허기를 달래주던 일을 그는 잊지 못해 합니다. 천길랑 떨어지 밑의 그 물도 무섭지만 들판에 가득 핀 꽃물이 장엄한 저녁 노을하며 자연이 주는 장엄한 아름다움에 논리적이고 당당한 그였지만 감상에 젖어 살아있음을 감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1300m, 2000m의 산을 예사로 넘어가야 하는 보행. 그는 지쳐갔지만 쉬지 않고 마을과 마을 사이, 도시와 도시 사이를 지도를 봐가며 걷고 또 걷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나지요. 아라라트산 근방입니다. 이란 국경이 가까운 곳인데요. 어떤 호텔에서 음식을 먹은 후 배탈이 난 그는 길 가다가 쉴 새 없이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나중엔 숲속이며 사원 한 구석을 가리지 않고 쏟아냅니다. 대개의 식당이 워낙 비위생적이고 세균이 덜 끓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인데요. 단순한 배탈이 아닌 이질에 걸린 그는 나중에 피똥을 싸고 한기에 열에 죽을 만큼 신음합니다. 풀숲에서는 아예 정신을 잃고 실신까지 하지요. 요도염까지 겹쳐 오줌이 나오지 않는 상태, 끝없이 토하면서 배는 산더미처럼 부풀어 오르고 견딜 수 없는 통증에 몸부림을 치지요. 천신만고 사투 끝에 결국 여행 전에 들었던 보험회사의 연락이 다 앰뷸런스에 실려 현지 병원에 옮겨지고 의사는 속기 파리로 돌아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진단을 내리며 파리행 비행기표를 구해주지요. 몇 시간 후면 비행기가 나를 파리로 데려간다. 바탄병원 400
치료실에서 마음속으로 환호하는 베르나르 올리비에는 그러나 그 어려운 시련의 와중에서도 회복 후 걸어야 할 실크로드를 떠올리며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제1편은 그렇게 끝이 나고 2편, 3편은 그 이후에 이어지면서 그는 세계 최초로 도보 여행으로 실크로드를 걸어온 인간으로 기록됩니다. 따뜻한 친절과 열악함이 공존했던 1999년의 터키 땅, 가난하고 위험했던 그곳에서 온갖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또한 착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으며 그가 겪었던 일들은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줍니다. 문장은 유려했고 막힘없이 소설처럼 전개되던 여행객의 서사시가 마음에 스며드는 책 나는 걷는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2편 3편은 기회 있는 대로 읽고 또 소개할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토지나 장길산 객주 중에서 할까 합니다.